이제 향가인데, 자, 계속해서 이제 누적해 나갈 거야. 자, 우리 고대 가요는, 자, 이제 지겹다, 그지? 고조선에서부터 삼국시대까지라고 얘기를 했고, 자, 삼국시대 중에 마지막이, 자, 요 신라시대부터 고려 초까지를 묶어서, 자, 우리 오늘 요 영역을 향가라고 부를 겁니다. 향가. 자, 그러면은 향가의 주된 무대는 고려 초가 되기 전까지니까 신라 내지 통일신라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고려 초에도 향가가 몇 작품 지어진다고는 하는데 우리 교육과정상 고려 초에 나오는 향가는 딱히 배우지 않으니까, 자, 일반적으로 너네는 이제 향가는 신라 작품이다, 이렇게 잡고 가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고조선과 삼국과, 자, 고려 초까지 해가지고, 자, 얘네 셋의 문자상의 특징을 한번 보면, 자, 뭐가 없어, 아직까지.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란 말이야. 그지? 자, 그래서 우리 앞에서 나온 고대가요 같은 경우는, 자, 한자 표기가 드러납니다. 한자 표기가 드러나는데, 자, 요때는 우리가 중국 책에 먼저 쓰이기 때문에 중국말의 어순을 따를 거야. 자, 근데 요 향가부터는 조금 다릅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 향가의 정의를 조금 갈 건데, 향가 같은 경우는, 자, 자, 적어줄까요? 자, 향찰 표기라고 하는 것을, 자, 원칙으로 가지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향찰도 역시 우리 국어 한글이 없었던 때이기 때문에 한자를 표기한 데 쓸 거야. 자, 근데 이 한자를, 자, 빌려다 쓴다라고 해서 차자 표기라고 하는 명칭을 쓰기도 합니다. 차자자자. 자, 차자 표기. 자, 근데 이 빌려 쓰는 방식이 조금 독특한데, 자, 아까 말했던 이 이제 고대 가요는 한자를 그대로 써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중국말의 어순을 그대로 따르는 방식을 쓰더라. 자, 요렇다라고 하면, 자, 향가는 우리말을 이제 요 한자를 빌려다 쓰되, 자, 어순이, 자, 우리말과 일치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말이랑 중국이랑 어순 다른 거 아시죠? 그죠? 우리나라랑 이제 어순이 비슷한 나라가 일본. 자, 그래서 우리가 일본어를 배울 때는 이제 다른 영어를 배울 때보다 조금 간단하다 그래. 문법의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문장의 구조가.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국말을 배울 때 또 어려운 게 중국말의 어순이 이제 영어랑 좀 비슷하다, 그지? 자, 여기서 영어랑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를 비교만 한번 해보면, 자, 나는 너를, 자, 사랑해라고 하는, 자, 한국 문장이 있어요. 한국 문장이 있는데, 자, 이걸 영어로는 뭐라 그래? Love 라고 얘기를 하고, 자, 중국말로 뭐라 그런지 알아? 맞아요. 아이니. 자, 제가 중국말로 쓸 수는 없으니까, 자, 아이니 라고 얘기를 한다고. 자, 여기서 각각을 보면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자, 뭐 문장의 성분으로 보면 주어, 목적어, 서술어 순으로, 자, 배치가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 이제 영어에서는, 자, I라고 하는 주어는 똑같이 가지만, 자, 요 love랑 you 중에 어디가 서술어니? love. 자, 요걸 이제 영어에선 동사라 그러죠, 그죠? 자, 이렇게, 자, 주어 동사 SV 이렇게 표시를 해. 그러면 이미, 자, 주어랑 서술어의 어순이, 자, 조금 차이가 나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중국어의 아이니 같은 경우도, 자, 요 자리가 주어, 자, I가 love에 해당되는 서술어 자리라고.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말이랑 어순이 똑같아. 자, 그러면은 그 한자를 우리말에 일치되는, 자, 어순으로 바꾸어 적었다라고 하는 게, 자, 요 향가랑 고대가요의 어순의 차이가, 자, 가장 두드러지는 점입니다. 자, 이건 우리가 오늘, 자, 뭐 예시 지문 하나로 한자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도 보긴 할 거야. 자, 그리고 이 향찰 표기를 원칙으로 하는데, 자, 추가로 더 적어주시면, 자, 한자에, 자, 그냥 단순히 한자라고 하는 표기만 빌리는 게 아니라 한자의 자, 또는 뜻을 구별해서 빌려왔다라고 얘기를 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요걸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 문학 비책을 잠깐 펴줄 겁니다. 문학 비책. 자, 제가 원문을 잘 안 보는데 오늘은 설명을 위해서, 자, 어디를 볼 거냐면 16쪽. 자, 16쪽에 보세요. 16쪽에. 자, 여기 자, 아래쪽에 나오는 나 지문이 제망매가라고 있어요. 제망매가. 자, 이 제망매가의 첫 줄을 가지고 설명을 할 거야. 자, 이 제망매가의, 자, 첫 번째 구가 어떤, 자, 부분이냐. 자, 현대어 풀이로는, 자, 생사의 길 흔이라고 나오는데, 자, 요걸 다시 의역을 하면, 이제 직역을 하면, 자, 생사 길은이라고 하는 부분이거든. 자, 근데 요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원문을 한번 보세요. 원문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적혀 있냐? 자, 요 한자가 적혀 있죠. 자, 생사, 자, 생사, 자, 그 다음 로자,
자, 요런 한자가 적혀 있어요. 요런 한자가. 자, 요 한자의 뜻을 이제 다 알고 있으면 너무 쉽습니다. 자, 요 친구의 한자의 뜻은 자, 날, 자, 또는 나다라고 하는 뜻의 생이라고 읽는 한자고, 자, 여기는 이제 죽을 사자, 자, 그다음 여기 세 번째 글자는 길로자를 쓰고요. 자, 마지막 요 친구가 자, 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는 은이라고 하는 한자를 쓰거든.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요 한자를 봤을 때 우리 지금은 한자를 뜻으로 읽지 않고 음으로 읽기 때문에 자, 생사로은이라고 읽을 거야. 자, 그지? 근데 요것에 현대어 풀이는 어때? 생사의 기른이라고 현대어로 풀이를 한다고. 자, 의미 무슨 말이에요? 자, 생사까지는 자, 음을 빌려다가 쓰는 표기를 쓰는데 자, 이 로 부분은 자, 로라고 하는 소리를 빌린 게 아니라 길이라고 하는 뜻 부분을 빌린 표기를 쓰고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숨다라고 하는 뜻을 역시 빌리지 않고 그대로 소리를 빌려다 쓰는. 자,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음을 빌리기도 하고 뜻을 빌리기도 하는 이런 독특한 표기 방식을 향찰 표기 방식이라고 해요. 자, 어쨌든 생사길은이라고 하는 요 원문, 자, 한자로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는 생사로운이라고 읽지 않고 생사길은이라고 읽어야 된다. 자, 이런 말입니다. 자, 요게 향찰 표기의 예시라고 보시면 돼요. 자, 뭐 일반적으로는 서동요로도 많이 들어드리는데, 자, 오늘은 좀 색다르게 제 막매가로 들려드렸습니다. 자, 그다음 다시 자, 개념 교재로 가시면, 자, 향가 다시 보세요. 자, 신라 때부터 고려 초까지 향유되었다라고 하고요. 자, 거기 2번 빈칸에는 향찰 표기로, 자, 향찰로 표기된 우리 고유의 시가다.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이 향가의 형식에 대해서 말을 할 거야. 자, 이거 되게 간단하거든요. 자, 이 형식은 몇 줄짜리냐. 이거는 원문이든 이제 번역한 것이든 줄수는 똑같기 때문에, 자, 딱 세 개 있어요. 자, 4구체라고 해서 요거는 당연히 4줄짜리. 자, 그 다음 8구체라고 해서 8줄짜리. 자, 마지막은 10구체라고 해서 10줄짜리가 있어요. 아까 참고로 우리가 읽어본 제막매가 아니면 그 위에 있던 찬기파랑과 같은 작품들은 자, 10구체 향가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줄수에 어떤 차이가 있냐. 자, 일반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자, 점점 더 발전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렇다 해서 4구체 다음 8구체가 나왔고 그 다음 10구체가 나왔냐? 그건 아니고 시기상으로는 4, 8, 10구체가 공존을 하던 때도 많이 있었다 그래. 자, 대신 형태상으로 의미상으로 가장 발전된 형태는 10구체에 있다. 자, 그러면은 10구체만의 독자적인 형식을 조금 배우면 좋을 것 같아. 자, 일반적으로 이 10구체는 세 덩어리인 자, 4개, 4개, 2개 구절. 자, 이걸 우리 3단 구성이라 그래요. 3단 구성이라 그러고, 자, 요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요 2개 구절이야. 자, 요걸 우리는 명칭상 낙구라고 부르는데, 자, 이 낙구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시상의 자, 집약의 기능을 가진다라 그래요. 자, 여기서 말하는 시상은 시 전반적인 분위기. 자, 그리고 이 집약은 한 군데로 모은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자, 이 시상의 집약은 말 그대로 자, 주제와 관련된 구절이 여기 안에 들어가더라 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자, 물론 요 8구체 향가에도 자, 둘둘둘둘로 나눴을 때 낙구가 존재하긴 하는데, 자, 요 10구체 향가만의 특성이 또 뭐냐면 이 낙구에 자, 항상 첫머리, 자, 첫 번째 어절에 감탄사가 등장을 한다는 건데, 자, 이 감탄사를 통해서 시상의 집약 기능을 가집니다. 자, 그래서 굳이 볼 필요는 없지만 문학비책의 제막매가나 창기파랑가를 보면 9번째 줄이 시작되는 낙구 자리에 가장 첫머리로 아아라고 하는 감탄사가 공통적으로 쓰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요게 이제 19체 향가의 특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향가의 창작층 같은 경우는요, 자, 주로 여기 동그라미 승려 그리고 화랑. 자, 그 당시만 해도 지금 우리가 이제 스님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에서 귀족 같은 계층이라고 일컬어지진 않지, 그지?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좀 달랐던 게 신라의 이제 국교라고 해야 되나? 이제 공인된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 불교죠, 그죠? 그래서 불교가 되게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그 친구나 아니면 이제 신라에 유행했던 화랑도, 요런 애들이 주된 창작층이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자, 그리고 이제 현존하는 향가가 몇 수냐라고 하는 거는 굳이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요 예시로, 자, 헌화가라고 하는 작품을 보고, 자, 개념, 자,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자, 이 헌화가라고 하는 친구, 원문은 지금 없는데, 자, 여기 줄수를 봐봐. 자, 자주빛 바이과이랑 잡고 있는 암소 놓게 하시고는 자, 줄수를 지금 구분해 놨죠, 그죠? 여기가 1구, 2구, 그 다음 세 번째가 3구, 그 다음 4구니까 몇 줄짜리? 4줄짜리죠, 4줄짜리. 자, 그러면 우리 4줄짜리 형식의 향가를 몇 구체? 4구체
향가라고 부르니까 자, 요 헌화가는 사구체 향가이다라고 합니다. 자, 제목이 견우노옹이라고 하는데 견우는 소를 끄는 그리고 노인 이제 노옹은 노인이란 뜻이야. 자, 그러면 소를 끄는 노인이 자, 요 이제 작품의 제목이 뭐냐? 헌화가라고 해가지고 자, 꽃을 자, 바친다라고 하는 노래거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꽃을 바치는 행위. 가장 먼저 너네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이제 연예인 당사자들이 프로포즈할 때, 그럴 때 꽃을 바치잖아. 그지?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지금이든 옛날이든 꽃을 바친다라고 하는 의미는 자, 사랑의 전달이라고. 자, 그럼 이 견우노옹이라고 하는 사람이 화자로 등장한다면 이 사람이 누구를 좋아하는지를 한번 봐야겠네. 자, 봅시다. 자줏빛 바위가에 잡고 있는 암소를 놓게 하시고 자, 견우노옹이니까 암소를 잡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이 암소를 놓을 정도로 놓을 정도로 뭔가에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 나를 아니 부끄러워 하신다면 자, 여기 밑줄 꽃을 꺾어 바치오리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말 그대로 꽃을 바친다라고 하는 헌화의 의미가 마지막 구절에 등장을 하는데 자, 이것을 누구에게 바치냐라고 하는 거는 이 헌화가의 배경설화를 통해 알아야 돼. 자, 우리가 고대가에도 그렇고 향가도 그렇고 작품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설화가 필요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얘기는 되게 간단해. 자, 이게 수로 부인이라고 하는 자, 여자가 하나 있어요. 자, 부인이니까 여자겠지. 자, 이 여자가 고전 작품에 자주 등장을 하는데 자, 요 여자가 굉장히 자, 아름다움으로 유명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요 작품 말고 뭐 해가 같은 작품에서도 길 멀쩡히 잘 가다가 이제 바닷속에서 갑자기 용왕이 떠올라가지고 너 좀 예쁘다 나랑 가자 하면서 손목 끌고 막 바다로 끌고 들어가고 그런단 말이야. 자, 근데 이 수로 부인이 이제 어딘가로 이제 이동을 하다가 자, 큰 절벽을 봤어. 큰 절벽을 봤는데 얘도 좀 이상해. 자, 여기 절벽 중간에 엄청 높은데 자, 꽃이 이렇게 피어 있는 거야. 자, 꽃이 이렇게 피어 있는데 사람이 갈 수 없는 장소거든요. 자, 근데 이 꽃이 되게 너무 이뻐 보이니까 수로 부인이 자기를 수행하는 이제 뒤따르던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냐. 자, 누가 저기 절벽으로 올라가가지고 올라가든 떨어지든 저 꽃을 꺾어가지고 나한테 좀 바쳐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사람이 갈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거절을 했겠지. 자, 근데 그 중에 누가 수락을 했냐. 자, 여기 나오는 견우노옹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락을 한 거야. 자, 왜? 수로 부인 너무 이쁘거든. 그래서 저 꽃을 바치면 수로 부인의 사랑을 받을 것 같거든. 그래서 이제 견우노옹이 그랬지. 제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서 혹시나 제가 너무 늙어서 부끄럽지 않다면 제가 꽃을 꺾어 보겠습니다. 라고 했고, 자, 이 견우노옹이 사실은, 자, 신선 같은 사람이라고, 신선. 자, 되게 이제 능력이 뛰어나고 날아다닐 수도 있어. 그래서 슝 날아가지고 이 꽃을 꺾어서 수로 부인에게 다시 전달을 해줬다. 자, 요런 이야기입니다. 자, 단순하죠. 견우노옹이 수로 부인에게 자, 뿅 간 이야기다 정도로 본다고. 자, 요게 이제 헌화가라고 하는 사구체 향가 노래의 자, 내용입니다. 자, 큰 내용은 없죠. 그죠? 자, 요게 오늘 제가 언급드릴 향가라고 하는 갈래명이다 라고 보시면